자, 이번에는 등비수열을 실생활에 이용할 때 우리가 자주 사용하게 되는 중요한 공식 하나를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전기예금의 원리합계입니다. 말이 어렵죠? 전기예금 원리합계. 자, 전기예금이란 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정은 정해진, 기는 기간입니다. 얘는 맡기다라는 뜻입니다. 금은 돈을 말하죠.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을 예금이라고 하죠. 정기예금이라는 것은 좀 많은 액수의 돈을 일정한 기간, 예를 들어 6개월, 1년 같은 기간을 정해서 은행에 맡기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은 이 돈을 찾아가지 않을 테니까 이걸 맡아서 마음대로 사용하시고 저한테 이자를 주세요. 이런 예금입니다. 이자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원리합계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입니다. 원금은 원래 맡긴 돈이죠. 리는 이자입니다. 원금과 이자의 합계. 은행에 정기예금을 한 뒤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다시 원금과 거기에 붙은 이자를 다 찾을 때 그 합계가 얼마인가 하는 게 원리합계입니다. 바로 은행에서 받아올 돈인 거죠. 요즘은 또 은행에 돈을 맡길 때 복리로 예금을 합니다. 복은 겹칠복자죠. 겹칠복. 복리란 것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것을 다시 원금으로 생각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런 방법입니다. 요즘 돈거래에서는 대부분 복리로 계산을 합니다. 계산하기 편한 전자계산기들이 있거든요. 공학용 계산기 아시죠? 공학용 계산기. 이런 계산기들을 사용하면 복리로 원리합계를 계산하기가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 복리로 계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복리로 계산을 할 때 예금을 한 사람은 훨씬 이익이 되거든요. 누구나 큰 이익을 보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많은 거래들이 복리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 복리, 정기예금의 원리합계, 이 공식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면 은행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은행을 만들 수 있는 기본 공식인 거죠. 자, 그럼 한번 알아볼까요? 정기예금의 원리합계 공식은 A 1 플러스 R의 N제곱입니다. A는 원금이죠. R은 이율입니다. N은 그 기간이 몇 번이었나 하는 거죠. 기간. 자, 이 공식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복리가 뭔지도 잘 이해하게 될 겁니다. 원금을 A, 연이율을 R, 연이율이라는 것은 1년 단위로 이율을 붙였을 때입니다. 연이율 R일 때 1년 후의 원리합계를 볼까요? 자, 원금 A1을 은행에 맡겼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의 이자는 원금에다가 이율 R을 곱한 것만큼 이 이자가 되겠죠. 원금 곱하기 이율. 이것이 원금이고 이것은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얼마가 되죠? A, 공통인수 A로 묶어내면 1 플러스 R 이렇게 되죠.
이게 1년 후 원리합계입니다. 원금 A원을 1년 동안 정기예금하면 A 곱하기 1 플러스 R 만큼의 원금과 이자를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2년 후 원리합계는 어떻게 될까요? 2년 동안 맡기면 1년이 지난 뒤에 이 A 1 플러스 R을 2년째의 원금으로 사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원금이 A 1 플러스 R이 된 셈이죠. 이 원금에다가 2로 R을 곱한 이자를 따집니다. 원금 곱하기 R. 자, 이것은 어떻게 되죠? 공통인수가 A 1 플러스 R이죠. 그럼 A 1 플러스 R 1 플러스 R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A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되죠. 2년 후에는 A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됩니다. 3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3년 후 원리합계. 3년 후 원리합계는 원금이 A 1 플러스 R의 제곱이죠. 거기 A 1 플러스 R의 제곱에 2를 R을 곱한 거죠. 이것이 이자가 됩니다. 공통인수가 A 1 플러스 R의 제곱이고 1 더하기 R이 묶여 나오죠. 그럼 이것은 A 1 플러스 R의 세제곱이 되죠. 이렇게 해서 N년 후의 원리합계는 어떻게 될까요? N년 후 원리합계는 A 1 플러스 R의 N제곱이 되겠죠. 바로 이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정기예금의 원리합계인데 이 공식은 은행에서 정기예금의 원리합계를 계산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비율로 증가 감소하는 세상 모든 일에 적용됩니다. 그 예를 한 두 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 원금 1만 원을 1년마다 복리로 연 이율 2%로 10년 동안 예금할 때 원리합계는 단 1.02의 10제곱은 약 1.22로 둔다. 자, 이걸 써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원리합계는 공식이 A 1 플러스 R의 N제곱이었죠. 이 공식을 써서 우리는 풀 겁니다. 자, 원리합계는 원금이 얼마죠? 1만 원이죠. 1 곱하기 1 더하기 연이율이 2%입니다. 2%는 비율이 얼마인 거죠? 0.02죠. 이것의 10제곱. 10년이니까 10제곱. 그럼 1.02의 10제곱이군요. 1.02의 10제곱은 1.22. 1.22. 1만원, 만원 단위는 생략했었죠. 그래서 단위는 만원. 1.22만 원이 됩니다. 원금 1만 원을 연이율 2%로 10년 동안 예금하면 1.22만 원, 12,200원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계산이 간단하죠. 이게 바로 정기예금입니다. 이게 정기예금이죠. 10년 동안 만 원을 은행에 예금해 놓고 한 번도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중간에 돈을 찾아오는 것도 없고요. 그렇게 지내는 것, 이런 게 정기예금입니다. 은행에 만 원을 10년 동안 딱 맡기면 12,200원이 되어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자, 이 원리로 은행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를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은행이 아니라 다른 세상 일에 적용하는 겁니다.
올해 기역시의 인구는 30만 명이고 해마다 인구가 2%씩 증가한다고 할 때 10년 뒤의 인구는 단 1.02의 10제곱은 약 1.22로 든다. 이런 조건은 언제나 문제가 나올 때 붙여줍니다. 붙여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1.02의 10제곱을 전자계산기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을 하면 이런 게 나옵니다. 공학용 계산기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1.02를 10번 곱하면 되겠죠. 자, 10년 뒤 인구가 궁금하군요. 자, 계산을 해볼까요? 그럼 10년 뒤 인구는 A가 30이죠. 30만 명입니다. 30 곱하기 1 더하기 0.02의 10제곱이군요. 30 곱하기 1.02의 10제곱이네요. 1.02의 10제곱이 역시 1.22니까 30 곱하기 1.22. 자, 이것을 계산하면 36.6이 나오네요. 단위는 만 명이었죠. 인구가 36.6만 명이 됩니다. 6만 6천 명이 더 늘어나는 거죠. 10년 뒤에 인구가 6만 6천 명이 더 늘어날 거라는 걸 안다면 6만 6천 명이 더 살 수 있는 집을 지을 장소를 미리 주택지로 확보를 해 놔야겠네요. 그리고 36만 6천 명이 살 만한 하수관을 만들어야 될 거고 도로도 그만한 정도의 사람들이 살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미리 넓혀 놓아야겠네요.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어떤 일들을 안다면 우리는 이 전기예금 공식 A 1 플러스 R의 N제곱을 이용해서 앞날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수열이 쓸만하죠?